오디오평론가 오승려입니다. 먼저 사설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오디오나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이라면 컨설팅이고 제품에 대한 문의가 참 많잖아요. 저는 이제 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유튜브를 하고 나서 개인 유튜브 하고 나서 좀 변화가 생긴 것들이 좀 있어요. 문의는 훨씬 많아졌어요. 심지어 저 사람이 오디오 평론가였구나를 모르는 분들의 그런 분들의 질문까지 합쳐서 굉장히 많은 편인데, 예전에 제가 글만 쓸 때는, 부업으로 글을 쓸 때는 그런 게 이제 메일이 오든 연락처를 말이 길어져서 그냥 전화가 편하겠다 해서 전화 통화를 하고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소식이 없어. 가끔 이제 그 다음 소식을 듣는 순간 언제냐면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음 걸 사려고 또 질문하실 때예요. 근데 보니까 그때 그 제품을 사서 잘 쓰고 계시답니다. 여하튼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는데, 유튜브를 하고 나서는 그게 왜 그런지 저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영상으로 의견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질문이나 이런 상담을 해드리고 나서부터는 물건을 사시면 또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와요. 대부분은 추천해서 고맙다는 얘기가 많아요. 아주 잘 짚어서, 내가 잘 짚어줘서 굉장히 좋은 걸 사서 너무 좋다. 저도 굉장히 보람이 크죠. 그렇게 하는 얘기도,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좋고, 그 나쁜 소식이면 나쁜 소식대로 또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있지만 대부분 좋은 결과라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 최근에 제일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서브우퍼에 대한 얘기들. 근데 왜 그러냐면 저조차도 서브우퍼를 이렇게 상담을 해요. 그 제품 괜찮아요? 저도 사실 서브우퍼 별로 비추였는데 너무 좋았다. 이게 좀 더 드라마틱한 추천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를 공감해서 사셨던 분도 똑같이 그렇게 느껴서 만족을 느끼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훨씬 더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제품이 렐이었어요. 이 서브우퍼 브랜드들이 많지도 않고 아직은 하이파이에 비해서 굉장히 용도나 등급 차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렐은 왜 그랬냐면, 특히 제가 왜 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선입관적인 서브우퍼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좋았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이파이적인 접근을 한다고 표명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들어보면 그 본인들의 그런 제조 사상에, 그런 제조 철학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가. 렐은 하여튼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저보다 렐을 먼저 알았던 분들보다 저는 좀 늦게 안 셈이지만, 그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이 렐의 서브우퍼의 세계, 그 다음에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새로 변화된 렐의 그 새 제품들이 좀 기존보다 향상이 된 그런 품질의 렐 제품들이 하이파이 팬들한테 주는, AV 팬들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하이파이 팬들이라고, 오늘 얘기는 하이파이적인 하이파이 팬들에게 렐이 줬던 의미,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렐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렐 얘기는 영상에서는 처음 다루는 거죠. 제가 리뷰도 쓰고 그랬긴 했지만, 렐은 90년대 영국 회사예요. 1990년에 딱 시작이 됐고, 설립자 이름이죠. 리차드 에드먼드 로드, REL. 그 세 개를 이제 회사 이름으로 땄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서브우퍼만 진짜 30년째 만들어 온 회사죠. 그 서브우퍼라는 게 아시겠지만 만들려면 일단 우리가 아는 스피커의 구조를 일단 갖춰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앰프가 들어가잖아요. 액티브. 기본적으로 서브우퍼라는 건 대부분 액티브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경이 큰 이 유닛들을 여러 개, 한 개 이런 유닛들을 동시에 울려내야 하는 앰프 시스템이 또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스피커랑 이게 좀 메커니즘이 달라요. 일단 구경이 일반적인 스피커보다 크다는 게 서브우퍼의 특징이고, 인클로저가 크질 않아요. 그 안에서 그걸 해결해내야 되기 때문에 인슐레이팅 방식이 조금 스피커와는 조금 다릅니다. 훨씬 더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게 좀 틀리죠. 유닛이 여러 개가 아니니까 그거는 좀 수월하지만, 대신 굉장히 진동이 많은 그런 걸 해결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서브우퍼의 메커니즘이고, 이게 기본적인 제조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걸 누가 쓸지 모르는 수십 수백 개 스피커 브랜드들하고 위화감 없이 연결이 돼서 저음 부분만 내줘야 된다는 거. 야, 이게 마치 하나처럼 원래 스피커에서 나오는 저음처럼 들리게 해야 된다는, 사실은 서브우퍼는 그런 제조 품질의 어떤 숙명 같은, 그걸 하지 못하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영화 볼 때 쓰는 서브우퍼랑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서브우퍼였는데, 렐은 그 단계를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음악 감상용 저음을 만드는 그런 서브우퍼를 만들어냈다는데, 저는 굉장히 좀 그래서 렐이라는 브랜드 새롭게 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품질을 지닌 서브우퍼를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서브우퍼, 이제 하이파이 서브우퍼라는 게 뭐냐? 글로는 참 설명이 많이 빈번하게 써왔던 내용이지만 영상으로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영화 볼 때 서브우퍼는 사실은 어떤 정확성보다는 양감, 가정에서의 배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작은 소위 새틀라이트급 스피커를 놓고도 편하게 배치해서 저음만 따로 낼 수 있게 만든 이런 그런 원래 기능상 저음을 많이 내는, 저음의 양감과 그 새틀라이트 스피커에서 못 내는 그런 다이나믹을 내기 위해서 만든 게 가정용 서브우퍼가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선입관적인 서브우퍼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미안하게도 저가형들이고 뭐 굉장히 비싼 것들은 정말 고급 AV 서브우퍼는 어마어마한 게 있지만, 제가 말하는 일반적인 가정용에 딸려 나오는 서브우퍼들은 사실 그 정도 기능 외에는 음악적인 저음을 아주 품질을 뛰어나게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한 요구는 없었고,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이면에는 그 정도의 가격을 내고서 사야 되는 그런 서브우퍼는 아니었거든요. 그건 원래 이 AV 시스템 전체 가격을 넘어서는 그런 서브우퍼가 되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지 않는 가격 설정과 품질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서브우퍼는 그렇게 흘러왔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선입관에서 서브우퍼를 그다지 음악 감상용으로 추천 안 했었던 거고요. 근데 렐은 아까 말한 세 가지, 유닛 제조, 그다음에 앰프, 그다음에 인슐레이팅, 이 방식의 세 가지를 본인들의 그 30년에 걸친 노하우를 계속 투입하고 개선해서 조금씩 개선해 와가지고 굉장히 높은 품질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음악 감상용 저음을 내는 스피커로, 그런 서브우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를 들면은 의미 이전에 그 유닛에서도 일반 우리가 아는 서브우퍼 그런 멤브레인 재질에다가 뒤에다가 카본을 대거나, 그 다음에 새로 제품들, 업그레이드된 제품들 보면 앰프에서는 또 전원부도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출력 소재도 디지털 앰프가 아닌 모스펫, MOS펫 같은 걸 써서 그런 증폭을 하는 그런 트랜지스터들도 계속 고음을 위해서, 고음질의 저음을 내기 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거쳐와서 이제 우리가 아는 T/X 시리즈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사이즈나 그 저음의 재생량, 그다음에 다이나믹 크기에 따라서도 촘촘한 구간을 여러 개 두고, 시리즈도 여러 개고, 그다음에 제품도 같은 시리즈 내에서도 뭐 우리가 아는 510, 710, 500, 700, 900 이렇게 시리즈가 나가듯이 이렇게 구간이, 지금 T0도 나왔죠 얼마 전에,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촘촘하게 사용자 그 시청 환경에 따라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서브우퍼 제조 전문 제조사로서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걸 떠나서, 자 그러면 서브우퍼의 의미가 뭐냐면, 자 우리가 정말 마음에 드는 스피커가 있어요. 나는 방해 사이즈 성격상, 그 다음에 그 어떤 예산의 한계상 난 크고 저음까지 대역이 넓은 스피커까지는 못 쓰고 작은 스피커를 써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나는 이 작은 스피커가 내는 그런 스테이징과 아주 정교한, 사실 톨보이에서는 그걸 내려면 엄청나게 비싸야 되는, 그래서 난 여기서 멈추고 싶은 그런 사용자들이 딱 그런 스탠드 마운팅형 북쉘프를 운영을 해오는 그런 크게 두 가지 그룹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아쉬워하는 거, 사실은 시스템에서 결핍이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그걸 바라지 않았는데 아주 만족스럽게, 나머지는 너무 만족스러운데 여기서 저음만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거든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렐 같은 하이파이 전용 서브우퍼입니다. 그래서 렐의 방식은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통 타사 브랜드와 서브우퍼가 섞이기 어려운 거,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그래서 서브우퍼에 대한 좀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그래서인데, 음색적인 위화감이에요. 서로 유닛이 다르고 또 서로 재생, 이게 뭐 액티브를 아무리 쓴다고 해도 앰프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소리가 같겠냐. 저음은 저음대로 나고 중역대 이상은 또 원래 스피커대로 소리가 나고 그러다 보면 역시 저음이라는 건 한계가 있구나. 이제 타사 서브우퍼의 저음이라는 건 여기까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멈추는 게 많은데, 근데 레일 제품을 써보면 레일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이해하고서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식 자체가 틀린 게 앰프에 원래 스피커와 앰프, 그 스탠드 거치형 스피커에 드라이브를 하는 앰프에서 최종 이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최종 순간에 그 출력을 그대로 뽑아오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걸 소위 하이 레벨 입력이라고 하죠. 앰프 쪽에서 보면 출력이고 이쪽 렐의 서브우퍼 쪽에서 보면 하이 레벨 출력이 되는데, 입력이 되는데, 이 부분을 위에 지금 사용자가 쓰고 있는 스탠드 거치형 스피커하고 똑같은 상황에 그런 신호를 받는 이 방식을 만들어낸 게, 개발해 온 게 바로 렐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결과만 놓고 보면 뭐 이론은 그럴 수 있어요. 이론은 여러 가지가 좋은 이론은 많으니까. 근데 결론을 실제로 소리를 들어보면 위 스피커와 같은 음색을 거의 내기 시작한다는 게 렐이란 서브우퍼를 듣고 제가 처음 느낀 거예요. 그리고 대역의 그 소위 크로스오버라는 게 있잖아요. 위 제품이 한 뭐 50Hz에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면 얘는 거기서부터 구간을 정확히 두고서 그 구간이 서로 크로스오버 되는 지점을 아주 매끄럽게 이어가는 이런 대역간 이음새, 이런 걸 렐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건 렐 자체가 앰프를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좀 더 놀라운 거는 어느 앰프랑 구동을 해도 이 자사에서 만든 서브우퍼의 그 대구경 10인치 넘어가는 이런 구경을 패시브로 액티브로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앰프 시스템이 굉장히, 또 인클로저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웬만한 스피커들하고는 잘 이어져 있어요. 자, 그럼 하이페이 팬들은 그런 걸 몇 번 해보다 보면 어떤 희망이 생기냐면, 희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야, 내가 듣던 예를 들어서 이 3/5 얘는 굉장히 오래전, 좀 사실은 오래된 빈티지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스피커인데 저역이 안 나와서 그것만 유일하게 불만이고, 저역을 붙여보려고 별의별 서브우퍼를 다 써봤는데 잘 안 맞거든요. 드디어 렐하고 한번 붙여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희망과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리샵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런 굉장히 괜찮은 서브우퍼가 나왔으면 대표적으로 저음이 없는 북쉘프 스피커들 있잖아요. 그걸 쭈르륵 소리샵 시청실에 늘어놓고 언제 특집을 한번 하자 이거죠. 항상 가면 렐은 어딘가 있어요. 있는데 그걸 소비자가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는 데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세팅을 해서 오늘은 렐하고 당신들이 듣는 그 저음 안 나온다는, 하지만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그 스피커에 저음만 내가 렐로 붙여보는 그런 시연을 하겠다.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요. 이런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 해야 렐도 많이 팔리고, 그리고 이걸 붙였을 작은 스피커들도 많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뭐 안 해보신 거 아니겠죠? 근데 하여튼 저는 그게 보여서 렐을 그런데 패키지화 혹은 시청회 같은 것도 한번 따로 마련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종종 이제 저희 그 오디오 하는 보통 오디오 파일이라고 부르죠. 이 오디오 파일들의 쭉 흐름을 보다 보면 사람의 이 어떤 귀의 발전과 이 본인들의 감성이나 어떤 음악적 소양은 굉장히 빨리 가요. 그래서 오디오는 아무리 좋은 거 사도 어느 날 가면은 좀 심심해지기 시작하는 게 보통입니다. 아, 새로운 게 또 뭐가 없을까? 그래서 돈이 되면 더 비싼 걸 그 위에 걸 사서 또 한 6개월, 1년을 신나게 또 만족스럽게 들으면서 요리조리 해가면서 운영을 하는 재미가 오디오 파일의 재미인데, 그 반면에 한쪽 편에서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새로운 쪽, 그건 뭐 당연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쪽에서 어느 날 툭 봤는데 그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서브우퍼가 그랬어요. 뭐 저만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서브우퍼는 그냥 오디오 하이파이 쪽에서는 이렇게 좀 생각지도 않았던 쪽이었고, 영화 볼 때나 쓰는 거로만 그런 선입관적인 어떤 카테고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서브우퍼가 이 정도 소리를 낼 수 있으면 완전히 또 새로운 조합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그동안 저음이 안 나왔던 스피커가 뭐였지 막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걔를 붙여다가 레라고 연결해가지고 소리를 들어보고 싶은 이런 생각들. 좀 하나 더 하면 큰 스피커 중에도 저음이 안 나, 양감이 안 나와서 좀 불만인 분들이 좀 있어요. 거기다도 레를 붙여보는 그런 시도. 다시 얘기하면 렐의 등장으로 새로운 오디오적인 새로운 재미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스피커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거하고 또 다른 그런 오디오적 재미를 좀 이것도 재밌겠다라는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 거, 그게 렐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 렐이 보이면 지금쯤 제가 한 얼마 전까지 생각했던 서브우퍼는 영화 볼 때 쓰는 거야. 이걸 한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청의 기회가 아마 되실 테니까 렐하고 꼭 한번 저음이 없거나 대역이 한계가 있는 제품 스피커에 붙여보시고 한번 새로운 오디오의 재미를 환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렐 얘기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